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큰 도시이죠. 단순히 한국에서만 우리가 큰 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도시의 메가시티에 속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현안들과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지금의 문제만 해결해서는 미래가 없겠죠.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머리를 짜고 지혜를 내는 곳이 또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의 싱크탱크 서울연구원인데요.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서울연구원 이창현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싱크탱크 하면 이 두뇌 집단, 연구하고 기획하고 미래를 기획하시는 분들인데, 네. 서울연구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네, 서울연구원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2년도 10월에 만들어졌고요. 서울특별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싱크탱크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주택 문제, 또 교통 문제, 또 최근 들어서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울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모색까지 함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서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창현 원장님이 이제 취임하신 지가 지난해 2월이니까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네. 원래는 지금 서울연구원이 다양한 분야를 합니다만 말씀하신 환경이나 도시계획 이쪽 전공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맞습니다. 언론을 전공하셨는데 서울연구원 원장이 되셔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떠세요? 1년간 지내시면서 느끼신 소회가? 제가 여기 원장 되고 나서 처음 네. 와서 인사드릴 때도 네. 사회자께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저는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국가는 물론이고 도시도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지요. 사람도 혈관에 소통이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 혈압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문명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은 소통이 잘 되게 되면 문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반면 도시라는 것도 소통을 잘못하게 되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앓게 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많은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소통 전문가를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앉힌 게 아닌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소통과 또 화합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원장님 스스로는 1년간에 지나시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과거에 서울특별시에 많은 불통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가서 자유롭게 소통하고자 했지만 차벽으로 둘러싸여서 광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용산 사태 같은 측면도 사실 도시개발의 여러 가지 개발의 어떤 업자들과 주민들이 올바른 소통을 못했었던 좀 불행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올바른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2030 서울 플랜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런 미래의 캐치프레이즈를 구했습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달라. 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일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과는 좀 다른 배려하고 소통을 강조한 서민들의 욕망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서울연구원의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 오셨을 때도 이름 바꾼 것에 대해서 고민을 꽤 많이 이제 하셨었고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기관이 나아갈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의 정체성, 그러면 그 기관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까지 서울연구원, 과거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좀 더 서울시의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또 개발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거였다고 한다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바뀌었다면 시 정책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여러 가지 생태적인 가치도 보장해달라 이런 취지고요. 개발이 빠진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 중심의 도시개발 그런 모델보다는 성장을 넘어서 어떻게 복지, 생태가 강조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들을 제시하는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첨예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도 서울연구원의 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어요. 네, 그런 예. 점에서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하셨던 가운데 또 가장 이건 좀 내세우고 싶다 우리가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뉴타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뉴타운 개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의 새로운 어떤 공존, 공생,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개발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는 개발 중심의 그런 성장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보존하고 함께하는 생태적인 측면들의 어떤 패러다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한 시장의 가치의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꾸준히 변화되어져 왔는데 그것이 서서히 정책으로 구현되는 네. 큰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마을 만들기, 근데 범죄도 많고 다 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변의 네트워크, 이웃과의 관계를 좀 나름대로 복원시킴으로써 범죄도 올리고 좀 전에 그 마을이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주변의 아파트 공동체들이 활성화되면 범죄가 사라지고 안전마을이 되고요. 거기서 도시농업하면서 아이들을 함께 기른다면 정말 경쟁의 늪에 빠진 아이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를 아는 그런 정말 멋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서울은 서울만의 스토리를 가져야 된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네. 요즘 문학 작품도 그렇고 상품 마케팅도 그렇고 굉장히 그 스토리를 강조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스토리라고 하는 게 또 특별히 서울이 스토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며 또 서울연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싸이가 유명해진 것은 네.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싸이만의 스토리텔링에 성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남에 어떻게 보면 좀 B급 문화, 저는 경박한 문화를 그대로 있는 대로 진솔하게 보여주고요. 지금 젠틀맨의 주차 금지 편말을 발로 차는 걷어차서 모습, 문제가 됐다면서요? 네, 심의에 걸리고 네.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한 것들은 싸이를 잘 소화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전달하고 어쩌면 서울특별시의 세계적인 최고의 홍보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처럼 도시는 스토리텔링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파리가 왜 아름답습니까? 파리에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고요.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디 앨런이 영화 만들었죠. 네네. 로마 위드 러브라는 건데요. 그건 로마에서 4명의 커플들이 각각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찬란한 문화유적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사랑의 이야기가 없다면 네. 로마가 과거의 역사만은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로마의 휴일을 보고 나면 로마를 모페드를 타고 애인을 뒤에 싣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것처럼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그런 무엇인가를 했을 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 서울은 생명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 들어서 서울의 스토리라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연말에는 한 100여 분 정도의 서울의 스토리텔러라고 해서 시상도 드리고 명예도 드릴까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요즘은 이제 문화가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아닙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영화 한 편으로 그 도시가 영원히 홍보되고 노래 한 곡으로 그 도시가 그렇죠.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도 우리가 호텔 캘리포니아를 가봤습니까? 가서 자봤습니까? 그래도 늘 호텔 네, 캘리포니아, 로마, 파리, 이런 것들을 문화하고 연결시켜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좀 좋습니다. 네네. 전 그래서 사실 우디 앨런에게 좀 연락을 해서 이메일이라도 한번 보내거나 전화라도 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혹시 서울에 와서 우디 앨런식의 영화를 한번 촬영해 줄 수 없겠냐. 그러니까 로마 위드 러브, 미드나잇 인 파리처럼 네. 서울 위드 러브로 하든지 미드나잇 인 서울로 네. 하든지 새로운 제목을 만들더라도요. 서울의 스토리텔링을 우디 앨런이 만들어낸다면 어쩌면 저는 그 어떤 홍보보다도 멋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창의적 발상으로 서울의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서울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현대의 경제적 성장, 또 과거의 역사적 모습, 고려 때의 길, 조선 때의 성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싸이와 같은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무리면 정말 멋진 새로운 한류의 어떤 원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창현 원장님이 서울연구원장으로 가신 이유를 말씀을 나누면서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통 문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교통, 뭐 환경 이런 요인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해서 소통, 문화, 서울의 미래들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화두가 또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잖아요. 네, 정책이라고 요즘 많이 하시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정책하시는데 시민들 목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네, 그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선 전문가들이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들이 만드는데 이게 전문가 중심으로 되다 보면 시민들의 여러 현장에서 느끼는 모습들, 문제점들이 반영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그 연구원에서는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해서 훌륭한 정책을 만듦과 함께 시민들의 그때그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함께 버무려서 정말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심, 전문가만의 중심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여 시정이고 소통 시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연구원도 시민과 소통, 참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도 시민들 공모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반영해 주시고요. 또 이런 그 싱크탱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싱크탱크들이 있고요. 지자체들도 있고 해외의 이런 그 기관들과도 교류를 상당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의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북경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파리와 런던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서구의 도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북경이 그 대기 오염 문제 때문에 심각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시장님 모시고 함께 북경시를 방문했더니 하나같이 이 북경의 대기 문제를 서울연구원과 함께 풀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 1년간의 공동연구 기간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서울에 와서 북경의 대기 문제를 어떻게 공동으로 풀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미얀마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시개발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함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출하는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2월에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원장님이 폭탄 선언을 하셨대요. 서울시에도 항명할 수 있는, 서울시의 어떤 그 지시에도 불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독립된 기관이 되어야 서울의 미래가 있고 또 연구원의 미래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독립적으로. 근데 또 희망을 우리가 거는 것은 적어도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까? 네, 가장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시장님께서 연구원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9호선 문제라든지 또 우면산 터널 문제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드렸던 게 사실이고요. 또 용인 경전철 문제도 사실 수요를 잘못해서 많은 국고들이 들어간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울연구원이 독립적이지 않고 특정한 정책의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연구 결과를 달리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울연구원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면 시민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정말로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해도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아니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때 이제 항명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네. 저는 시장님의 그러한 의지 그리고 또 서울연구원 구성원들의 자율적 노력이 함께 한다면 정말 멋진 독립적인 자율적인 싱크탱크가 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기자 생활했지만 뭐 기자들은 이렇게 말을 탁 집어내야 기사가 되니까요. 네, 항명. 맞습니다. 항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서울연구원이 정말 지속 가능한 그 과제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서울연구원 명칭을 바꾸시고 이제 1년이 좀 안 됐는데 그래도 예 많이 이렇게 편안합니다. 그 이제 이름을 잘 바꾸셨다는 얘기일 텐데 네. 앞으로 서울연구원이 어떻게 나가게 됩니까? 방향 좀 제시해주고 가십시오. 네. 서울 시민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해의 네. 캐치프레이즈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의 미래를 기획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의 도시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서울이 10년, 20년 후에 어떤 도시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미래를 올바로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민이 행복한 서울의 미래. 네, 맞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 이창현 원장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